2000년 영화 글래디에이터가 개봉되면서 전 세계는 로마의 검투사들이 원형극장에서 보여주는 피 튀기는 리얼쇼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미드 스파르타쿠스를 통해 검투사들의 생생한 삶과 죽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모두가 당연히 여겼던 사실은 검투사는 반드시 남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칼과 창으로 상대를 죽이기 위해 살벌하게 싸우는 여자의 모습은 전혀 검투사와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여성 검투사가 존재했습니다. 오늘은 1966년 터키의 로마 유적지에서 발견된 아킬리아와 아마존이라는 두 실존 인물을 통해 로마의 여성 검투사들의 삶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전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여성 검투사는 마케팅의 하나였습니다. 콜로세움으로 대표되는 원형 경기장에서 남성 검투사들끼리 싸우는 것은 1000년이 넘는 검투 역사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동물과 동물의 싸움, 동물과 사람의 싸움, 장애물 도입의 가상회전까지 다양한 종류의 싸움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벌어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한 싸움 방식의 지루함을 느낀 관중이 경기장을 찾지 않으면 관련된 사람들의 수입이 줄게 되는 현대 엔터테인먼트의 생리와 같습니다. 검투를 조직하는 사람들이 적절한 상품을 도입하여 경기장을 꽉꽉 채워야만 여러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결국 여성들이 경기장에 등장하는 것도 선택 가능한 상품이었습니다. 처음 등장한 여성들은 남성 위주 관중들에게 성적 눈요기를 제공하고 웃음과 폭소를 유발하여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들을 검투사라 부르기에 부족했는데 그 전투 상대가 난장이, 구렁이, 사슴 등 비교적 나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결국 여성들끼리 싸우는 리얼한 피해 축제로 발전합니다. 폭력과 성을 완벽히 결합한 성공한 상품이었습니다. 남성 검투사들은 상의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는 미드 스파르타쿠스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남성 검투사가 상의를 입지 않았으므로 여성 검투사 또한 상의를 입지 않았습니다. 즉, 가슴을 드러낸 여성들이 관중을 즐겁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체를 잘 가리지도 않았습니다. 일본 스모 복장과 유사하게 중요 부위만을 가렸는데 전투 중 이것이 펄럭거리면 속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관중 대부분이 남성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런 노출은 피 튀기는 싸움과 함께 색다른 눈요깃거리였습니다. 다리 보호대와 머리 보호대를 쓰는 것은 허용되었고 칼과 창을 막기 위해 방패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전투가 끝나 승자가 정해지면 승자가 패자의 머리 보호대를 벗겨 상대의 정체를 드러내는 극적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승자는 무기를 높이 쳐들며 자신의 승리를 알리는 과장된 동작도 잊지 않았습니다. 여성 전문 검투 훈련소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모든 여성들은 무술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것은 법이었습니다. 더욱이 결혼하지 않은 딸에게 유산을 남긴 채 아버지가 죽는다면 법적으로 남성 후견인을 필요로 했으며 그에게서 무술을 배워야 했습니다. 로마 시대 여성의 교육 수준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물려받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무술을 배워야 했는데 후견인이 개인조교를 찾아주는 일이 많았고 여성은 남성들에 대적할 만한 싸움의 기술을 배웠습니다. 남성들과 함께 훈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들만을 위한 별도 훈련시설이 있었습니다. 노예나 포로가 아니었습니다. 영화에서처럼 주로 노예와 전쟁 포로 중에서 검투사를 차출했을 것이라는 고정관념과 달리 많은 자유로마인들이 그리고 빈번하게 상류층 남성들이 검투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명예와 상금, 영광이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아버지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승리 한 번의 셀럽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목숨과도 바꿀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유부녀라 할지라도 남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칼과 방패를 드는 자발적 여성이 많았습니다. 결혼은 못했습니다. 노예 출신 남성 검투사들은 살아남기만 한다면 자유를 얻어 결혼을 하고 가족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전쟁 포로 출신이라면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성 검투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정반대였습니다. 유명해질 수는 있었지만 결혼 상대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일본 AV 배우를 대하는 남성들의 심리와 같습니다.
거의 벌거벗은 복장 때문에 검투사라기보다는 섹스 산업의 종사자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칼과 방패를 든 채 피범벅이 돼서 돌아오는 아내를 반길 만한 남성은 없었습니다. 거기에 성별과 상관없이 모든 검투사들은 자발적 또는 강제적 매춘의 대상이었는데 이는 미드 스파르타쿠스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매춘부를 아내로 두는 남성은 없었습니다. 치솟는 인기 때문에 여성 검투사는 사라졌습니다. 기원 후 200년 로마의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황제는 갑자기 여성 검투사의 활동을 금지합니다. 정확히는 여성이 자유의지에 의해 검투사가 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열정과 의지가 넘치는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는 기회를 막았습니다. 이 결정은 그리스에서 진행된 올림픽에 황제가 참석한 후 내려졌습니다. 당시 올림픽에 여성 참여가 금지되어 있었지만 여성 검투사의 인기는 로마에서 대단했습니다. 이 상태로 여성이 훈련을 하고 기술을 갖추다 보면 결국 올림픽에 보내달라고 요구할 것인데 이를 걱정한 셉티미우스는 아예 싹을 잘라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여성 검투사 굿즈가 있었습니다. 현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관련 상품, 즉 굿즈의 판매가 큰 수익원이 되는 것처럼 고대 로마의 검투사들도 거울, 칼, 랜턴 등과 같은 상품들을 통해 팬들의 재정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콜로세움에서 벌어지는 검투사의 전투를 보기 위해 로마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이를 보고 난 후 관련 상품을 챙겨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생생한 장면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 이런 기념품을 보여주었습니다. 1966년 터키의 로마 유적지에서 발견된 두 여성 검투사 아킬리아와 아마존의 무덤에서 많은 부장품들이 발견되었는데 기념품으로 팔릴 만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천과 댓글은 동영상 제작에 큰 동력이 됩니다. 다음 동영상을 기대하세요. 감사합니다.